이 목소리를 조심하세요. 글쎄요, 어떤 목소리길래 그럴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일부 김태호 검사입니다. 자, 먼저 본인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라고요? 김태우세요.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안녕하세요. 야, 이 마, 뒤지고 싶어. 검사님 이렇게 욕을 하시면 됩니까? 거저 지금 들으시면 여러분들 귀를 의심하실 거예요. 검사가 욕을 정말 와우 너무너무 섬뜩한 욕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검사가 뭐 욕이야 뭐 기본 생활 안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설마 사건 관련자한테 전화해서 저렇게 욕을 그러니까요. 할까요? 네. 역시 이 김태호 검사라는 사람 보이스피싱범이었습니다. 어허. 이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 눈치를 채고 이름을 안 알려주니까 이성을 잃고 바로 욕설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이 지난 5년 동안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 수가 무려 확인된 것만 14만 명이라고 어머,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피해 금액은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올 상반기에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범죄 973건을 목소리를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중에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를 이렇게 한 건데요. 네. 국가수의 성문 분석 기법을 통해 그러니까 목소리의 고유 문이라고 하죠. 성대의 지문이라고 하는 네. 이걸 분석해서 동일범 여부를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하. 실제 상습 보이스 피싱범들의 목소리는 어땠을지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건 조사 중에 씨 개인 정보가 나와서 조사차 연락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통화 가능하시다고 하시면 제3자 없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 이동 부탁드릴게요. 제3자의 목소리나 잡음이 섞여 드시면 증거 채택 어려우세요. 본인 앞으로 이런 대파폰이 지금 발견이 된 상태인데 이런 체크카드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아니요, 따로 사용은 안 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녹취 상태에서 본인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이제 녹취 기록에 남길 거고 증거로 채택을 할 겁니다. 그러니 본인이 피해자라 하신다면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이제 사실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쓰는 용어가요. 정말 위압감, 듣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압감이 느껴지는 용어들이 많아요, 지금. 공개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일정한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크게 4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로 먼저 주로 검찰을 사칭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검찰을 사칭하면서 수사 목적의 통화임을 강조하는데 아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누구누구 검사다 본인 명의로 대포폰 또는 대포통장이 개설됐다면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려운 용어를 여러 차례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립 전략을 동원합니다. 잡음이나 제3자의 목소리가 들어가면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없으니 혼자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라고 요구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임을 곧바로 인지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혼란 또는 위협감 주기입니다. 계좌 동결, 제3자 제공, 증거 채택, 가담, 피해자 입증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하면서 네. 처벌 관련 법령 조문을 쭉 나열하는데 쉽게 믿지 않을 경우에는 당장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위협을 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금융정보를 요구합니다. 대상자를 안심시킨 뒤에는 자산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서 계좌 정보, 보유 잔액 등 구체적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고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지인의 개인 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얘기 들어보면요, 김묘성 기자님, 이 사기를 치는 저 범인들이요, 나름 치밀하게 자기들도 뭔가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더 오싹합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을 하세요라면서 IP 주소, 그러니까 숫자를 막 불러주거든요. 네. 뭐 114, 뭐 263. 근데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허. 검찰청 그냥 검찰청 치면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한글로 치면 나옵니다. 어허. 그런데 이렇게 숫자를 불러준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바로 가짜 검찰청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거예요. 네. 그 여기에 들어가서 나의 사건 조회를 클릭해서 실명 확인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이 실명 확인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휴대전화 해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허허. 해킹을 하게 되면요. 해킹이 되면 개인정보, 금융정보 빠져나가고요. 더 나아가서 경찰에 아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막히는 경우까지 아이고. 있대요. 정말 첩첩산중인 거죠. 네. 그런데 차분하게, 정말 네. 차분하게 이 홈페이지를 보면요. 굉장히 조잡하고 조악합니다. 다른데 뭐 클릭도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공문이라고 해도
굉장히 허술한 거예요. 그런데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죠.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피해자분들이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뉴스파이터에서도 조심하시라 말씀은 드리지만 피해자분들은 아니 당신이 그 상황이 돼봐 내가 이 수법에 안 넘어가게 생겼나 이런 얘기도 하실 거예요 진짜.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에 따라서 모범 대응 사례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장하는 내용 일단 의심을 품고 네. 전화를 끊은 뒤 확인해 보겠다고 대응한 것이 모범 사례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은행이나 검찰에 전화해 확인해 보겠다고 대응하고 소환장 등으로 위협한다고 해도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하. 특히 검사라고 주장할 때는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 검찰청 IP 주소를 불러준다고 하더라도 접속하지 말고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해서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네. 검찰, 경찰, 금융감독을 불문하고 어떤 기관도 전화로 자금 이체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그 상황이 되면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일 땐 차분하게 오히려 신중하고 차분한 게 대응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